이제 대선을 딱 8일 앞두고 대선판이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요, 제일 화제가 후보들의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이 토론회 중계를 보다 보면 화면 오른쪽 하단 조그마한 동그라미 안에 후보들만큼이나 바쁜 분들이 계세요. 바로 수화통역사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를 하는 분들이죠. 근데 수화를 하는 분은 한 분이고 후보는 5명이나 되니까 저 어떻게 다 표현해낼까? 저는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더군요. 오늘 화제 인터뷰, 토론회에 수화통역을 하시는 한 분을 찾아봤습니다. KBS의 수화통역사세요. 조성현 씨 연결을 해보죠.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화통역사 조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정말 어렵게 잡았어요. 예. 아니 대선 후보만큼이나 바쁘시더라고요. 후보님들보다 5배는 더 바쁘고. 더 바쁜. 대선 토론뿐만 아니라. 예. 각종 시사 뉴스. 예. 매일 방송, 뉴스 프로그램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연설을 하면 그 연설도 다 하시고. 예. 연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 수화라고 안 하고 수어라고 한다면서요? 예. 작년에 그 한국 수어법이 법령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한국 수어가 이제 공식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 수어. 그러면은 수어 통역사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도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수화 통역사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예. 이번에는 후보자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5이잖아요. 예,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오셨죠, 후보님들이.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요. 지금 보통 그 후보님들이 나오셔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도 보통 이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이라 충분히 가능한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후보님들이 동시에 방송상 그 오디오가 물린다고 하죠. 겹치게 말하는 거? 예. 그 동시에 말해버리시면 조금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땐 어떻게 표현하세요? 두 분의 말이 겹치거나 막 3사람이 심지어 4사람이 겹칠 때. 그럴 때는 이제 저 혼자 노하우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가지고 오른손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A 후보, 왼손은 B 후보의 대답 질문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토론하실 때는 후보님 그 시선에 따라서 이쪽 분이 오른쪽을 보고 계시면 저도 같이 오른쪽을 보고 통역을 하고 이제 왼쪽을 보고 토론하시는 분은 왼쪽 방향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노하우가 있군요. 그러면 그 수화로도 수어로도 말투 같은 게 혹시 표현이 돼요? 후보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이 수화 자체가 손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수화의 반은 거의 얼굴 표정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표정 연기. 예, 농인들의 언어이면서 이제 보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수지 언어라고 그래요. 비수지, 손으로 표현되지 않는 얼굴 표정으로 표현되는 수화. 비수지 언어. 예. 후보자님들의 감정 표현,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동작이 커진다거나 큰 소리를 내시면 제 수화도 커지고 목소리를 좀 진중하게 하시면 수화도 좀 조용조용하게 하고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감정까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정말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정말 귀중한 이 수화 통역을 하시는 건데 조성현 통역사님도 지지하는 후보는 마음속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통역을 하다가 좀 팔이 안으로 굽을 땐 없습니까? 그러면 통역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이런 말 했다가 저 16대 대통령 선거 때인가요? 그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근데 그 인터뷰할 때 무심결에 메고 있던 넥타이가 황금색 넥타이였는데 사진상으로 노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 그 노란 넥타이를 한 거 보고 악플이 엄청 날렸었죠. 그래서 그 뒤로 그 대선 때는 제가 넥타이를 안 하고. 아예 안 해요, 넥타이. 지금 후보 15분인데 그 색깔마다 다 빼면 할 만한 넥타이 색깔이 없어요. 그러네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다 빼면 없네요. 예. 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쭉 그렇게 오랫동안 통역을 하시면서 수화통역사 입장에서 이런 건 좀 아쉽더라 하는 점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토론회 이후에 지금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막 뜨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분 후보자들 말씀을 제가 혼자 다 통역하고 있잖아요.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보면 후보자 한 분당 통역사가 한 분씩 따로 배정이 돼서 따로따로 해서 화면상에 통역사가 다 따로따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좌우로 어깨 흔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게 신경 써가면서 안 해도
농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가 하는 말을 통역하고 있구나, 누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정교한 통역이 되겠네요, 진짜, 수화 통역.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하는 거 보고 농인들한테 막 연락이 막 오거든요. 요즘 SNS로 막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인권에다가 진정을 한다, 선관위에다가 한번 의견을 내보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번 토론회들이 특히 다른 때보다 지금 굉장히 호응이 높거든요. 예, 이번이 유난히 그 토론회 관심들이 영향 많이 끼치고 시청률도 높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디어 중심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우리 수화 통역사님의 그런 조언도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그렇죠. 그래요.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단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신조어가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어떻게 수화로 표현해요? 아바타 같은 수화는 있고요. MB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로 MB 그대로 표현되고요. 네, 아바타라는 수화는 이미 있고. 신조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선거와 관계없는 단어지만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다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메르스라고 자몽을 합쳐서 쓰지 처음에는 사용을 하면 농인들이 그걸 보고 수화를 만들어내서 쓰다 보면 표준화 돼버려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으세요. 지금까지 선거 중에서 총선, 대선 다 합쳐서 제일 힘들었던 통역이 있다면? 이번인 것 같습니다. 이번입니까? 이번 대선 토론에. 왜? 5명이나? 군소정당 후보님들 나오셨는데 9분인가. 5분이 문제가 아니라 9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듣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하시면 수화통역이 잘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못하시거나 어눌하게 하면 수화통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통역도 어려운. 말이 좀 논리적이지 않고 횡설수설 이런 경우에는 통역도 어렵군요. 수화하기. 그렇죠. 제일 뿌듯할 때는 언제세요? 일반인들이죠. 수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분들이 엄청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말씀대로 5분이 하는 말을 혼자서 하느라고 수고한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좀 뿌듯하고요. 가장 뿌듯할 때가 이제 일반인보다는 농인들이 끝나고 나면 문자로 막 고맙다고 잘 봤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말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죠. 아이고 그래요. 앞으로도 남은 토론에 열심히 전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애로사항들 좀 개선이 돼서 더 청각장애인들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선 토론회의 수화 통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은 KBS 통역사 조성현 씨 만났습니다.